네, 새 워크시트의 접속은 스컷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스컷을 이용할게요. 확인하고요. create와 inser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장을 먼저 할까요? SQL 저는 10번이라고 저장을 해드릴게요. create, insert라고 할게요. 10번이라고 하는 이유는 중간에 제가 파일 하나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테이블의 생성과 삭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테이블의 생성과 삭제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그 용어들 강의 노트에서 보여드렸던 그 용어들 조금만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거는 DQL이에요. 데이터 쿼리 랭귀지. 우리말 그대로 옮기자면 데이터, 지리, 언어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QL에서의 셀렉트 문장이에요. 셀렉트.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거는 DDL입니다. DDL. 데이터, definition language예요. 우리말로 옮기면 이거는 데이터를 정의하는 언어이고요. 데이터를 정의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테이블을 생성하는 게 있고요. 테이블을 delete는 아니에요. create, alter, 변경하다, truncate,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가 뭐였을까? truncate, drop. 정말 중요한 거를 제가 드랍이 있어요. 트렁케이트와 드랍은 좀 다릅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테이블을 삭제할 때 트렁케이트도 사용할 수가 있고 드랍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두 개가 내용이 조금 달라요. 요거는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create 쓴 적 있어요. create 유저 계정을 만들 때. 그죠? 그 다음에 alter 유저 계정 변경할 때 사용했었죠. 그죠? create하고 alter를 우리가 한 번씩은 사용을 했었어요. 사용자 계정만 생성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테이블 자체를 생성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create table, alter tabl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사용자 계정이나 테이블, 주로 테이블인데 테이블만이 아니라 테이블, 사용자 계정 등을 create, 생성, alter, 변경, 그리고 삭제, truncate와 드랍. truncate와 드랍이 삭제예요. 삭제 하는 명령어. 이게 DDL이고요. DML이 있어요. DML. 이거는 데이터 매니퓰레이션. 매니퓰레이션 랭귀지. 네. 이거는 데이터, 조작, 언어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을 텐데 얘는 insert가 있고요. delete가 있어요. 얘네들은 테이블의 행, 영어로는 row, 다른 말로는 record. 행을 insert, 추가하거나 update, 변경하거나 delete, 삭제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create와 insert 위주로 하겠다예요. 테이블 자체를 삭제하는 그거는 데이터 데피니션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의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정의한다라고 하는 게 데이터가 어떤 컬럼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냐. 이게 데이터를 정의하는 거죠.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실제로 어떤 값들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테이블이 어떻게 생겨 있어야 되느냐, 이거를 정의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컬럼을 문자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컬럼을 문자열이 아니라 숫자로 변경하겠다. 이런 것도 데이터를 정의하는 거죠. 문자열 타입이냐, 숫자 타입이냐, 뭐 날짜 타입이냐, 이것도 정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문자열이더라도 10글자짜리, 10글자까지 저장할 수 있는 문자열과 100글자까지 저장할 수 있는 문자열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테이블을 변경하는 거는 데피니션이에요. 데피니션이고 이 안에 행들 있죠. 테이블에 있는 행들이 추가되거나 변경되거나 삭제되는 거, 이거는 DML이에요. DML. 두 개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자체가 생성되거나 변경되거나 삭제되는 거는 데이터 데피니션. 테이블은 그대로 있는데 테이블 안에 레코드가 추가되거나 변경되거나 삭제되는 거는 매니퓰레이션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사실 별로 중요한 용어 같지는 않은데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정처리 같은데.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Transaction Control TCL. Transaction Control. 트랜잭션을, 이건 말 그대로 정말 트랜잭션을 관리하는 언어란 뜻이고요. 딱 두 개가 언어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커밋은 변경 내용을 DB에 영구 저장이고요. 롤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롤백은 최종 커밋 상태로 되돌리기. 바로 직전 커밋 상태로 되돌리기예요. 뭐 만약에 우리가 인설트를 10번 했어요. 인설트를 10번 한 다음에 커밋을 한 번 했어요. 커밋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인설트를 다시 한 번 하고 업데이트를 또 한 번 했어요. 이 상태에서 롤백을 하면 얘네 두 개가 무시가 되고 인설트 10번 된 이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롤백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커밋 했잖아요. 이거 두 개 한 다음에 또 커밋을 했잖아요. 그리고 롤백을 하면 돌아갈 데가 없어요. 여기 커밋이 됐기 때문에 요 끝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커밋 상태로 되돌아가는 게 롤백입니다. 커밋하기 직전. 요렇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테이블 생성. 그러니까 create죠. DDL이죠. DDL 중에서 create. 테이블을 생성하실 때는요. create 테이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테이블 이름을 준 다음에 괄호를 써주시면 돼요. 왜 괄호를 써주셔야 되냐면 괄호를 열었죠. 그러면 괄호 닫아야 돼요. 문장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괄호 안에 뭐가 있냐면 컬럼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컬럼 이름을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컬럼 이름 다음에 공백을 줘요. 컬럼 이름 다음에 공백을 주고 컬럼에 데이터 타입을 써주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을 써주는 거예요. 자, 이런 컬럼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형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바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자바는 int라고 하는 타입을 먼저 쓰고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그죠? string이라고 변수를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을 그 다음에 붙였어요. 오라클은 거꾸로예요. 컬럼 이름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변수 이름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변수가 무슨 타입이냐?
숫자냐, 문자열이냐, 날짜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반대고요. 쉼표로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컬럼 이름과 데이터 이름 사이에는 아무런 부호가 없어요. 쉼표는 컬럼과 컬럼을 구별할 때만 쓰는 게 쉼표예요. 그러니까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공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백.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가장 간단한 크리에이트예요. 가장 간단한 크리에이트.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우리 자바에서도 했었던 건데요. 테이블 이름은 학생, 스튜, 던트 이렇게 해볼게요. 스튜던트. S 붙일까요? S, 스튜던트. 학생이 여러 명일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가져야 될 속성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속성들이 뭐냐 하면 컬럼 이름이고 그 컬럼이 무슨 타입이냐? 이게 데이터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선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 컬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학생 그러면 이름 좋아요. 이름. 저는 그 두 번째로 하려고요. 두 번째 컬럼으로 이름을 할 거예요. 스튜던트 이름이니까 S 네임이라고 할게요. 학생 이름. 데이터 타입은 뭘로 하면 좋을까요? 이름, 학생의 이름이니까 데이터 타입은 문자열. 문자열. 맞아요. 네. 문자열. 영어로는 스트링. 네. 근데 오라클에서는 바차2. 바차2. 10글자로 할게요. 캐릭터. 바차2 10 캐릭터. 이거 10글자란 뜻이에요. 10글자. 자, 학생 이름이 있으면 좋겠고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아이디. 맞아요. 학생의 아이디. 학생 아이디. 학생 아이디는 숫자로 하면 좋겠죠. 숫자. 그죠? 넘버. 네 자리까지만 할까요? 한 학교에 9,999명 이렇게 있으면 충분할 거잖아요. 그죠? 숫자 네 자리 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하죠. 오라클에서 넘버와 문자열과 또 하나 많이 사용하는 게 날짜 타입이란 말이에요. 날짜 타입. 그래서 birthday. 학생의 생일. 생년월일. 그죠? 자, 이거는 무슨 타입이면 될까요? 날짜 타입이면 되겠죠. 데이트가 타입이에요. 데이트가. 자,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reate 테이블 여기까지는 명령어예요. create 테이블까지는 유저를 만들겠다 그러면 create 유저, 테이블을 만들겠다 그러면 create 테이블. 여기까지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student. 그 다음에 괄호. 자, 일단 이렇게 실행하면 에러 나요. 그렇죠? 안쪽에 아무것도 안 넣었기 때문에.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에다 이제 채우는 거예요. 무엇을? SID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SID. 그 다음에 옆에 뭐 쓴다 그랬어요? 컬럼 이름 다음에 뭐 쓴다 그랬어요? 데이터 타입 쓴다 그랬죠? 넘버 4자리라고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넘버 4자리. 쉼표. 여기 공백은 몇 칸을 띄우든 상관이 없어요. 공백은 몇 칸을 띄우든 상관이 없고. 자, 그 다음에 학생의 이름이라고 만들기로 했단 말이에요. 학생의 이름. 바차2. 이게 문자열이에요. 오라클에서 문자열은 바차2. 10글자. 캐릭터라고 쓰면 이건 10글자예요. 10글자. 네. 한글이든 영어든 상관없이 무조건 10글자. 10글자. 바이트하고 다릅니다. 바이트하고 다르고요. 10글자라고 할게요. 10글자까지 저장하겠습니다.
가능한 문자야. 이렇게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남았어요. 하나 더 남은 게 뭐가 남았냐면 birthday가 남았어요. birthday. 날짜 타입이니까 date.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쉼표를 생략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컬럼이니까 첫 번째 컬럼과 두 번째 컬럼이 구별이 돼야 되니까 쉼표. 두 번째 컬럼과 세 번째 컬럼이 구별이 돼야 되니까 쉼표. 마지막은 더 이상 구별할 게 없죠. 여기는 쉼표를 쓰면 에러가 나요. 여기는 쉼표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굳이 그냥 딱 줄 맞출 필요는 없어요. 이건 보기적으로 한 거고요. 보기적으로 한 것뿐이고 그냥 한 칸 이상만 공백이 있으면 돼요. 컬럼 이름과 컬럼의 데이터 타입은 한 칸 이상만 공백이 있으면 돼요. 저는 그냥 보기 좋으라고 그냥 줄 맞춰 쓴 것뿐이에요. 자, 그럼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엔터. 자, 제일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테이블 스튜던츠가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성공해야 돼요. 실패하신 분. 다 성공하셨나요? 성공하셨죠? 자, 그럼 테이블이 보여야 돼요. 스콧 계정에서 테이블이 보여야 돼요. 새로 고침. 여기 스콧 선택한 상태에서 새로 고침. 보이나요? 테이블? 네, 스튜던츠라고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 컬럼 이름들 우리가 만든 대로 들어가 있죠. SID, Sname, Birthday. 그리고 넘버 4자리, 바차투, 문자열 10캐릭터, 10글자. 그다음에 데이트, 날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우리가 만든 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제약 조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널이 가능해요.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인설트를 할 때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데이터 보세요. 데이터. 당연히 아직 인설트한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게 스튜던츠입니다. 스튜던츠. 자,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만들어진 생성된 테이블 스튜던츠의 구조를 확인해 볼까요? 구조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뭐였죠? describe student. 우리가 만든 대로 나와야 돼요. SID, Sname, birthday. 중요한 거는 우리가 테이블 이름 만들 때도 그렇고요. 컬럼 이름 만들 때도 소문자로만 만들었지만 오라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테이블 이름 대문자로 관리하고 있고요. 컬럼 이름들도 대문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라클의 특징이에요. 오라클은 테이블 이름과 컬럼 이름들을 자기가 전부 다 대문자로 바꿔서 관리를 해요. 테이블을 관리하는 테이블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스콧이 가지고 있는 테이블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테이블이 따로 있거든요. 그 테이블에 테이블 이름이 대문자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콧이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는 어떤 컬럼이 있느냐 또 이런 테이블도 있어요. 거기에 컬럼 이름들이 전부 다 대문자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라클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구조 확인까지 됐어요. 셀렉트. 지금 셀렉트를 하면 데이터, 전체 데이터 검색, 전체 레코드 검색을 해볼까요? 검색은 DQL이에요, DQL.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Select all from student. 당연히 하나도 없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그죠? 정상입니다. 그래서 구조라고 하는 것은 컬럼, 이름, 널 여부, 데이터 타입. 딱 여기까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 보여주는 거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데이터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추가. 아까 DML이라고 했죠. DML. 데이터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문법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테이블에 데이터 추가. 자, 기본 구문은요. 기본 구문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insert into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서트할 컬럼 이름들을 옆에다 써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어떤 테이블 안에 into 어떤 테이블에 무슨 컬럼들만 인서트 해주세요예요. 자, 인서트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테이블에 그 컬럼에 인서트를 하려면 인서트를 할 값들이 필요하죠. 첫 번째 컬럼에 인서트 해야 될 값이 필요하고 두 번째 컬럼에 인서트 할 값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values를 씁니다. values. 이게 기본이에요. 인서트에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들 쭉 나열, values 했으면 여기 순서대로 첫 번째 컬럼에 넣어줄 값은 첫 번째 값으로, 두 번째 컬럼에 넣어줄 값은 두 번째 값으로 나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컬럼이 두 개 있으면 값이 몇 개 있어야 될까요? 두 개 있어야 돼요. 컬럼이 세 개 있으면 값 몇 개 있어야 될까요?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컬럼의 개수와 숫자에 맞춰서 순서대로 값들도 개수와 순서가 맞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모든 컬럼에 추가하는 경우라면 테이블의 모든 컬럼에 그리고 테이블 컬럼 순서대로 데이터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컬럼 이름들을 생략해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쓴 다음에 바로 values가 바로 나옵니다. 요 부분을 생략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단 위쪽에 있는 문장은 테이블에서 컬럼을 한 개나 두 개만 우리가 선택해서 인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래쪽은 모든 컬럼을 다 인설트를 해줘야만 돼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컬럼 3개 갖고 있으면 여기는 무조건 컬럼 3개예요. 그리고 순서도 변경하면 안 돼요. 테이블이 만들어질 때 ID, name, birthday 순서로 만들어져 있으면 인설트 할 때도 그 순서대로 인설트를 해야만 돼요. 그걸 바꾸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설트는. 두 개밖에 없어요. 쉽죠? 셀렉트보다 훨씬 쉽죠. 그러니까 insert into 테이블 다음에 컬럼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values 값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셀렉트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넣어볼게요. insert into 테이블 이름이 뭐죠? student. 자,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을 써줘요. id하고 name까지만 넣을까요? 그럼 sid, sname 이렇게 넣는 거예요. values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나눠서들 많이들 씁니다. 그러면 비교하기도 쉽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스튜던트 테이블에 id와 name 컬럼에 인설트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값을 집어넣겠다 예요. 자, 그럼 여기에는 값이 몇 개 와야 될까요? 값이 2개가 와야 됩니다. 그죠? 2개가 와야 되고 순서는 첫 번째가 id고 두 번째가 name이에요. 자, 우리 id는 숫자였죠. 숫자를 썼어요. 그죠? 네. 1000번 이렇게 할까요? 1001번이라고 할게요. 4자리였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름. 저희 반 가나다로 순서로 할게요. 윤서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할게요. 이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해볼까요? 컨트롤 엔터. 잠시만요. 제가 여기 실수. 무엇을 실수했을까요? 다운표 잘못했어요. 다운표. 오라클에서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입니다.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는 언제만 사용했었죠? 컬럼 이름, as 별명 만들 때. 컬럼 이름이나 테이블 이름 그런 데만 큰 따옴표 사용하고요. 자,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죠? 한 개 행이 삽입되었습니다. 영어로는 한 개의 row가 insert가 끝났다는 얘기. insert. 됐죠? 이제 select를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위쪽에 있는 select를 다시 한번 실행해주세요. 위쪽에 있는 select를 다시 실행하면 1001번 강민서 아직 birthday는 입력이 안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밑에 있는 거 해볼게요.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insert into students 요렇게까지만 쓴 거예요. 요렇게까지만. 그리고 values 하고 끝낸 거죠. 여기는 저기 공백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스튜던트 다음에 이 컬럼 이름들 쓸 때 중간에 공백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values도 마찬가지. values도 공백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근데 명령어와 명령어 사이는 반드시 이거는 띄워줘야 되죠. 이건 안 띄우면 안 되고요. 자, 이 경우에는 뭐냐면 스튜던트에 있는 모든 컬럼에다가 인설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순서를 어떻게 여기 보이는 순서대로 ID, name, birthday 순서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넣어볼까요? 1002번. 두 번째가 민지네요. 두 번째는 문자요. 세 번째는 날짜죠. 날짜인데 문자열로 넣어도 돼요. 우리가 그 문자열 날짜가 같은지 다른지 비교할 때 문자열로 비교했었잖아요. 대신에 뭐를 맞춰라? 접속한 오라클 SQL 디벨로퍼의 날짜 형식하고 맞춰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민지 나이는 모르겠어서 그냥 오늘 날짜로 할게요. 2021년 12월 15일로 할게요. 네. 태어난 지 0일이 됐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또다시 한행 삽입됐습니다라고 나옵니다. 됐죠?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셀렉트 해볼까요? 위쪽에 있는 셀렉트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1001번, 1002번 민서, 민지가 들어가 있고 민지 같은 경우에는 날짜 제대로 들어가 있죠. 2021년 12월 15일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인설트는 이게 다예요. 인설트는 이게 다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단 주의만 하시면 돼요. 주의만. 에러가 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에러가 날까요? 만약에 자 요런 경우 요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에러가 나죠. 여기는 몇 개 인설트를 하겠다고 했어요. 아이디와 네임 두 개를 인설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값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이름에 들어갈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 에러 메시지 내용만 볼게요. 네. 이런 에러예요. 이런 에러. 몇 번째 행에서 에러다. 42번째 행이다. 라고 여기가 에러다. 이 문장을 할 때 에러가 발생했다. 그 다음에 not enough value. value가 충분하지 않다. value가 개수가 충분하지 않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이디는 숫자란 말이에요. 숫자인데 지금 문자열 집어넣겠대요. 게다가 뭐 방, 민, 서 이렇게.
강민서라고 하는 문자열이 숫자로 변환할 수 없단 말이에요. 1001은 문자열로 변경 가능해요. 1001이라고 하는 문자열로 변환이 가능하지만 얘는 불가능하다. 얘는 숫자로 변환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에러나요. invalid number. 이게 invalid number란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오류들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인설트에서는. 어려운 거 없죠? 네. insert into table values. insert into table values. 컬럼 이름을 쓰느냐 안 쓰느냐. 써주면 그 순서대로, 안 써주면 테이블에 있는 순서대로. 그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sert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요렇게 했을 때에는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야 되지만, 컬럼 이름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순서를 안 지켜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3개를 넣더라도요, 똑같은 3개를 넣더라도, 스튜던츠 이름을 먼저 넣고, birthday를 2번째로 넣고, 3번째로 SID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대신에 values를 쓸 때 저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이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임이니, 첫 번째가 네임이니까 여기를 강병주, 오늘 지각했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미안해요. 그 다음에 birthday는 한 1년만 빠르게 할게요. 2020년 12월 15일. 그 다음에 ID 1003번. 이렇게 하면 성공하죠. 이건 성공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아이디와 네임과 birthday를 넣는 거긴 하지만 여기서의 insert into는 네임을 넣겠다고 했으니까 네임, birthday가 2번째니까 날짜가 2번째, 아이디를 3번째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이디가 3번째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select 다시 한번 해보세요. select 다시 한번 해보시면 1번, 2번, 3번, 민서, 민지, 병주, 날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인설트는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에러가 나는 것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경우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지. 요것도 에러가 발생하겠죠. 요렇게 하는 거. 요거는 왜 에러가 발생할까요? 그렇죠. 이거 모든 컬럼인데 값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not enough values예요. 에러가. 모든 컬럼인데 값이 2개밖에 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인설트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크리에이트도 만드는 거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뭐 제약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그런 게 아니면 만드는 거는 create 테이블 이름, 컬럼 변수 타입, 컬럼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자바랑 순서가 바뀐 것뿐이에요. 자바랑 컬럼 타입, 변수 이름 타입, 변수 이름 타입, 변수 이름 타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쉬는 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커밋.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까지의 작업 내용. 작업 내용이 뭐예요? 인설트 3개. 인설트 3개. 인설트 3개를 데이터베이스에 연구, 저장하겠다. 이게 커밋이에요. 커밋. 이렇게 돼야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열었을 때 똑같은 내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커밋 했을 때. SQL 디벨로퍼가 설정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SQL 디벨로퍼 종료할 때 자동으로 커밋하겠다라고 그게 되어 있어서 그냥 닫아도 되긴 될 텐데요. 그게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설정을 누가 바꿔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작업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커밋 하고 끝내주셔야 돼요. 커밋. 위쪽에 버튼이 있어요. 무슨 버튼이 있냐면 나와라. 네. 요거. 이게 F11번.
커밋이에요. 작업한 내용들 저장하는 거. 데이터베이스에 연구 저장하는 거. 그 옆에 화살표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뭘까요? 옆에 있는 거. 롤백. 이게 롤백이에요. 커밋하기 바로 전까지 단계로 되돌려라. 이게 롤백이에요. 롤백. 롤백은 내일 시간이 되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셀렉트에 비해서 크리에이트랑 인설트는 쉽죠? 쉽죠. 네, 쉬울 겁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